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안면 외소증을 개선한 치험내에 대하여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자분은 23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안면 비대칭 개선 원해요라는 주소를 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받은 수술을 다시 하는 그런 재수술은 아니고요. 예전에 받은 수술은 없었고, 개선하고 싶은 점은 턱 비대칭, 얼굴 비대칭, 교환면 기울기, 광대 비대칭, 부종교합. 일반적으로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비대칭 사항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교환면 기울기가 관찰되고,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보통, 보통 제가 안면 비대칭을 치료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턱 자체에 비대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턱의 위치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턱을 올바른 위치에다가 위치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은 수술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턱 자체의 모양이 비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깎아서 맞춰야 되는데 턱의 모양은 정상인데 위치 자체가 어긋나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하면은 비대칭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그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턱 자체에 비대칭이 있고요. 그리고 PA인데 PA에도 보면은 비대칭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오른쪽의 턱관절이 왼쪽에 비하여 거의 잘 형성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반안면 외소증인데요. 헤미페이셜 마이크로조미아라는 그런 안면 기형의 한 종류입니다. 반안면 외소증은 얼굴의 한쪽 측면이 다른 쪽보다 작게 발달하는 선천성 기형이고 이는 얼굴의 뼈, 연골, 근육, 신경, 그리고 연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로 아래턱뼈와 외이, 바깥귀가 가장 흔히 영향을 받습니다. 임상적 특징은 얼굴의 양측이 비대칭이며 눈, 코, 귀의 위치 차이, 하악골 발달 부족, 귀 이상, 귀의 크기나 모양이 비정상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이 결핍돼 있고, 그리고 부정교합 등의 구강 문제가 관찰됩니다. 이분은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귀가 정상인 건데요. 귀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치료가 복잡해지는데 다행히 이분은 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합 사진이고요. 지금 술전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있는 턱관절, 콘다일이라고 하죠. 턱관절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전에 턱을 잡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보면은 확확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턱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는 있었지만은 광대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비대칭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곡선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는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적인 광대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한 번에 모든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수술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최대한 교환면 기울기를 개선을 하고 일단 기능을 잘 해야 되니까 어, 기능 위주로 이렇게 일단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쪽은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가고 그리고 또 턱이 작았기 때문에 약간의 역회전을 하였고 그 돌출입이나 그런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턱이 상당히 틀어져 있었는데 이 요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관절이 없습니다. 이 턱관절이 없은 문제가 뭐냐? 이거를 만약에 이 상태로 고정을 만약에 하악을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명백한 관절이 없기 때문에 턱이 이쪽으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수술이 굉장히 커지고 이 바깥쪽에도 흉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부작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장술을 이용하기로 했고요. 신장술이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키 크는 수술입니다. 키가 작거나 아니면은 양쪽 다리에 비대칭 있는 경우에 짧은 쪽을 잘라서 이 부분 이렇게 장치를 끼우고 하루에 1mm나 0.5mm씩 돌려주면은 이게 천천히 늘어나면서 이곳에 뼈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치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고안을 해서 이것을 이거를 돌려주면 이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어서 이 턱관절이 이 턱관절이 그러니까 이 콘다일이 이 과두가 턱관절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신장기, 그러니까 기성품 신장기류는 이 벡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여기서 고정을 해서 썼으면은 이 턱관절이 있는 이 부위가 이쪽으로 신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이쪽으로 신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파트를 디자인을 해서 이 기성품과 함께 이렇게 체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가 너무 작아서 턱을 앞으로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전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술을 응용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신장기는 이렇게밖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신장기와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볼 고정 파트를 디자인해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체결해서 이거를 쪼갠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골 고정 파트를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신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양악 수술과 이 양쪽을 쪼개고 이쪽은 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교합이 정확하게 그 장치, 그러니까 스플린트를 낀 상태에서 이 신장기를 돌리면은 여기에 이 푼다일, 그러니까 과두가 있는 파트가 이쪽 턱관절을 향해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장 후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그냥 돌리기만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걸 돌리면서 어, 환자의 그런 교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1위가 신장이 되었을 때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교합이 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루어져 있음이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이 턱관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뒤에 맞닿아서 이 교합을 아래턱을 교합이 유지될 수 있는 위치로 잡아 주고 있는 위치로 갔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거를 물론 턱관절 보형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비용 그리고 또 환자의 부작용을 적게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왜 이 방법을 내가 굳이 사용을 했느냐? 양악 수술을 해서 턱관절의 정확한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SSR로 이 아래턱을 쪼개게 되면은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콘다일 그러니까 과두를 가지고 있는 오른쪽 파트와 왼쪽 파트가 있고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치아를 가지고 있는 이 세그멘트를 상악 과 이렇게 고정을 하고서 교합으로 고정을 하고서 그리고서 이 턱관절이 있는 파트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포서라고 하거든요. 이 턱관절에서 약간 예를 들어서 빠진 상태로 고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가서 교합이 뜰 수밖에 없고요. 또는
전방 개방교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가락으로는 턱 바깥쪽으로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바이벡터 시팅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과두를 이 포사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분은 제가 그 바이벡터 시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기를 정확히 여기에다가 제가 수술하면서 맞춰서 고정할 수 있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디스트랙션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교합을 확인을 하면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전이고요. 그리고 그 신장수를 맞췄을 때입니다. 이때보다는 이게 이렇게 근접하게 되어서 수술 후에도 이게 밀리지 않게 교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턱관절의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전, 어, 양악 수술과 그리고 디스트랙션이 끝난 콘다일의 위치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이건 지금 신장기가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 자체 비대칭도 있고 이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골의 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안면 비대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PCL과 자가골을 사용한 골 재건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광대도 작았기 때문에 광대의 외측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양악 수술과 턱관절을 재위치시켜 놓은 것이고 이것은 자가골과 그리고 자가골로 턱을 재건을 하고 이 광대 부분을 외측으로 빼서 이쪽에 있는 광대 부분의 대칭도 맞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건을 하면서 여기는 디스트랙터를 제거를 하고 여기를 고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쪽을 자가골로 재건을 하였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이거 아예 수술 전인데 수술 전에 비해서 꽤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좌우 대칭을 보여주고 있고 교합면 기울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것은 교정이 더 진행이 되면은 교합은 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후 3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건 후 3개월 후고요. 여기 보시면은 교환면 기울기, 입술 기울기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턱이 부족한 부분이 잘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약간의 있는 연주직의 모자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필러나 또는 뭐 지방 이식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쪽이 상당히 빈약했던 부분인데, 이곳에 PCL과 자가골을 통해서 하악각과 하악의 외연이 잘 재건되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 측면인데요.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이곳에 패여 있고 이곳에 작았던 턱이 이렇게 잘 재건이 되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광대도 이곳이 이렇게 없었는데 광대가 외측으로 위치가 되면서 아래 턱뿐만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이렇게 전체적인 얼굴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이루었음이 관찰이 됩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동안 사용을 했던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있잖아요. PCL, 그리고 디스트랙터, 환자 맞춤형, 골신장기, 그리고 양악 수술을 할 때 쓰는 그러니까 페이스 가이드 시스템, 메가젠의 페이스 가이드 시스템, 그리고 광대 재위치,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반함에 있었죠. 상당히 심각했던 얼굴 비대칭을 그래도 꽤 유사하게 제가 맞출 수가 있었고, 어, 그, 반안면 외소증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양악 수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잡아줄 뿐이고, 모자란 하악골의 그런 외형이나 그런 부피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1, 2차로 나눠서 수술을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모자란 것을 채워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대 재위치나 이런 그런 그 안면 윤곽 기술들, 안면 윤곽 재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반안면 외소증, 그리고 이 반안면 외소증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서 아주 제가 오늘 굉장히 구강 아간면 뇌과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골 신장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반안면 외소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안면 비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턱을 원래대로 이렇게 제자리다가 맞춰놓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턱 관절 위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